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노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은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비도 오고 그래서 살짝 추워진 감은 있습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 주일 동안의 부동산 시세와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도 아파트 시세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로 고른 아파트는 풍림 아이원 2단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돼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아파트 단지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총 세대는 958세대입니다. 매매 가격을 보시면은 5억 내외에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는 5억 초반대, 5억 2, 3천대에 제일 많이 되고 아직 5억 5천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도 물론 평당 1,000만 원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실거래는 3억 이하에서 체결도 되고 있고 그 집의 컨디션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월세는 전세 가격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데 3천에서 5천 정도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학원가가 중심을 잡고 있었고 또 이렇게 주택단지가 일찍 들어오면서 그 주변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월세 가격이 그동안 좀 급하게 하락하지 않았나 봤습니다만 전세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3천에 135, 5천에 125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로 골랐고요. 이 베르디움 더 퍼스트는 509에 있죠. 2017년 2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1834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686세대가 바로 이 84제곱미터 타입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갭투자 유력한 단지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몇몇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매매가는 7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거래가는 평당 2,10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 단지가 2,200에서 300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보시면 3억 3천 정도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평형으로 얘기하면 한 33평, 34평이니까 뭐 평당 1,00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갭이 어쨌든 3억 5천 정도 내외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갭 투자 주목 단지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뭐 전세 가격 수준에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거래가 현재는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해머러 월드뷰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입니다. 2012년 12월에 준공된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는 709에 있습니다. 709라 하면은 주로 이루어지는 역으로 얘기하자면 캠퍼스타운역 옆에 아메리칸타운이 있고 위에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메리칸타운 옆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638세대 중에서 446세대가 바로 이 84 타입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실 84 타입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113 타입이니까 한 45평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매가를 보시면 6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실거래가가 저층은 6억 이하 거래도 있었고 또 지난달에는 7억 정도 되게 거래도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역시 약간 더 낮습니다. 3억 정도. 그래서 최근 거래는 3억 이하 거래가 있었고 실수요도 또 3억 미만에만 주로 있는 편입니다. 3억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데 사실 이 해머러 월드뷰 아파트도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교통도 아주 역과 가깝고 바로 앞에 쇼핑몰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치고는 굉장히 좋고 갭 같은 경우도 여기도 3억 5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509도 한 거의 3억 5천 꼴이긴 한데 이 둘 중에 어디겠느냐. 갭으로 3억 5천이다. 그러면 공구 자체가 인기가 있는 509에 이 베르디움 더 퍼스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성비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 이 709이기 때문에 송도 라이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걸음으로 괜찮지 않을까 추천해 봅니다. 월세 거래는 비슷한 전세 가격 수준인데 전세보다는 약간 더 세지 않나 합니다. 다음은 마리나베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마리나베이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809의 대표적인 아파트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리나베이 84 타입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특히나 이 마리나베이 아시는 것처럼
세대가 많잖아요. 3100세대. 근데 그 중에서도 2600세대가 바로 84 타입입니다. 최근에 그 호반섬 및 그 옆에 주변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격대가 좀 이제 막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받는 건 아무래도 뭐 전세나 월세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마리나베이 아파트는 바닷가 쪽과 그 안쪽 라인의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뷰와 층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7억 5천에서 6억 5천 사이의 가격이 가장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역시 이쪽은 평당 1000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가격대가 참 좋고 또 요즘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3억 5천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는 3억대에 찾지 않는가. 이 새 아파트가 같은 84 타입으로 갭 투자를 말할 수 있는데요. 공구로 인기 있는 거는 글쎄 509, 809가 비슷은 합니다. 선호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 509를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와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509에 있는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입니다. 2019년 7월 달에 준공이 됐고 세대도 2040세대라는 굉장히 큰 대규모 단지입니다. 오늘 보는 거는 이제 한 7평 정도 되는 7평에서 8평 정도 되는 사이즈들의 가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사실 1억 6천을 적어놨는데 실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실거래가 있었으면 보통 전세를 끼고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에 어떤 그런 정도 투자는 있을까? 대부분 오피스텔은 사실 전세 월세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1억 4,500 이게 실거래가 있었는데 원룸은 보통 요즘 1억 4천에서 1억 5천은 좀 안 되는 가격대에 전세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500에 65, 70에서 약간 올라간 70, 75 레벨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인천대 입구역 옆에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도 아주 좋고 혼자 살기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단지로 전월세, 특히 월세 수요는 꾸준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이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이즈로 골랐는데 이 캠퍼스타운은 오히려 8평에서 한 10평대 사이에 이제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평 정도 되는 원룸 기준으로 찾아봤고요. 조금 됐죠. 2016년 3월 달에 준공이 됐고 여기도 뭐 세대수는 1800세대가 넘습니다. 매매 가격은 역시 비슷한 1억 6천 정도에 소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원룸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1000, 2000 정도 호가는 더 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1억 8천까지. 전세가는 원룸 기준으로 1억 4천이고 10평형 정도 되면 한 1억 6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2천 정도의 갭은 갔는데 뭐 2천 정도 갭 투자 하신다면 이런 매매 가격에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월세 수요는 캠퍼스타운역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오피스텔은 송도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언제나 전월세 그리고 특히 월세 수요가 꾸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오피스텔. 이번 주 시세는 이 정도였습니다. 주간 부동산 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에는 특히 임대인 임차인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짧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집주인 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법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은 바로 4월 1일 이제 시행이 됐죠.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집주인의 그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른바 전세사기 보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죠.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됐어요. 임차인의 전세사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여기 보시면 정보 제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집주인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집에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앞에 선순위가 있느냐 이걸 얘기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인데요. 이 집이 등기부등본을 떼었는데도 분명히 앞에 선순위 확정일자 받은 사람도 없고 대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만약에 세금을 체납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공매가 들어와가지고 이 집을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먼저 팔아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관련 내역을 증명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임대인의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왜 계약금을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전에 세금 내역에 체납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알고 싶기도 하잖아요.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시간대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이 양식이 있거든요. 이 양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가 세무서에 가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게 신청인이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요거 다 쓰고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뭐 임대인의 내역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건물 소유자니까 임대인의 이 서명 날인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구분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보시면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났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계약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했어도 그때에도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에게 당신 열람됐어요 이렇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청은 임차인께서 직접 가서 세무서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전국 어디나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아까 그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니까는 그게 없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서하고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때는 그 서명 날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매 찾기가 많이 끝났어요. 더 이상은 급매는 사실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매가 끝나고 나서는 가격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격을 쫓아가지는 않고 옆에 어디 또 싼 데 없나? 막 이렇게 찾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주간 아파트 오피스텔 이 거래되는 거 제가 매주 이렇게 조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 3월 2주차 때 뭐 104건 되고 막 이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60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매 소화 이후에는 소강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7일자로 분양권 전매가 완화가 됐어요.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제한 기간이 단축되면서 이 송도는 또 그 외 지역이에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니까 송도에 있는 모든 분양권들이 전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동안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면서 분양권 전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로 4월 7일자로 완화가 되면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 분양권 거래는 분명히 증가를 했습니다. 인천만 봐도. 그러니까 2020년 6월 달에 인천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됐어요. 송도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 지구가 됐죠. 그래서 2019년도에 한 7,500건,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게 4,800건으로 거의 반이 줄었고 2022년에는 뭐 2,000건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최근에 막 일단은 500건 정도 넘으면서 급하게 쫓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양권 시장을 실제로 보시면 분양가격 이하, 그걸 마피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피. 마이너스 피를 찾는 그런 위주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 높은 분양가로 중도금, 잔금 부담이 컸던 어떤 그 분양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부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빨리 먼저 덜자 그래서 뭐 마이너스 피도 나오고 보합 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시장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 집은 그렇게 해서 돌고 오히려 뭐 프리미엄도 주변 시세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딘가 집을 팔고 여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의 원래 예정에 없던 물량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분양권 전매 완화가 이게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롱시온 매매하라고. 갭 투자는 가능합니다. 갭 투자는 어느 단지든 좋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509 같은 경우 3억 정도의 3억 5천이면 갭 투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양권 투자입니다. 입주 만기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적절한 가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입주가 얼마 남은 그런 단지들은 오히려 막 뭐 1억, 2억, 3억 막 이렇게 플러스 피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신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모습도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오히려 더 비싸죠. 그런데 앞으로 많이 남은 그런 것들은 계약금하고 이제 중도금 들어간 부분, 그리고 뭐 프리미엄 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다 들이지는 않고 사게 되잖아요. 뭐 힐레이크 4차라든가 또는 럭스오션 SK뷰 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남은 것들, 요 중에서 골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언을 해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송도 부동산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좋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투자 수요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조언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도 의견 많이 듣고 또 반영해 보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더 따뜻한 봄 맞이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제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고 부탁드리죠.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